다음 논장에서 을의 견해를 이렇게 돼 있어. 을의 견해에 해당되는 것. 갑,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유민과 토지 문화가 어느 나라 영토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계승 국가가 결정된다.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 그리고 고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야.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 변방에 살던 소수민족이 세운 중국의 우리 민족이라네. 중국의 뒷얘기가 틀리구나. 지방정권이다. 중국의 시각이네. 현재 중국 땅에 조선족이 있으니까 중국 지방국가다 이 얘기야. 중국놈 시각이네. 을, 역사 계승의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은 역사서의 편찬이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계승을 포방한 역사의식에 따라서 그 민족,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고구려 계승을 포방한 역사서가 편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종 역사서를 편찬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이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의 시각, 고구려 계승의식. 가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시각. 나는 계승의식에 따른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의 시각. 이러는 거지. 그중 우리의 시각, 나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얘기야. 우리야, 우리 것만 알면 되니까. 기억, 이종의 동사, 동적의 역사, 즉 고구려 강조사. 즉 나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가다. 고구려 계승의식. 이종의 동사에도 있어. 이종의 동사에도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귿, 이규보의 동명편. 디귿, 이규보의 동명편. 뭔? 고구려 계승의식. 고조몽에 관한 얘기. 리을, 이근익의 연려실기술. 이건 고구려 발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조선이 정치문화를 400여 종의 국내책을 참고해서 쓴 거야. 조선과 관련된 얘기지 고구려나 발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해당되는 건 경리은 디귿, 고구려 계승의식 얘기야. 즉 4번 이래. 다음 문제 6. 다음 자료가 보여주는 시기에 나타난 학문 동향. 다음 자료가 보여주는 시기란 양반수가 증가하고 농민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등 어느 때? 조선 후기 이 얘기네. 조선 후기 학문 경향.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학 주자가래가 도입되었다. 뭐요? 성리학의 얘기죠. 고려말. 안양 얘기. 2. 조선 개창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국가 차원에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고려사를 얘기하는 거지. 조선 초, 문종 때. 3.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국학이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4.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라는 신유학이 수입되었다. 고려말.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7. 다음 자료에 관한 백성을 위하여 수령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아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수령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정치개혁론에 관한 논문에서 나온 얘기야. 정약용의 원목이라는 논문이야. 정약용.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고 백성은 가난하여 농사 짓는데 현명한 이 제사, 재주 있는 사람들을 쓰고 상공을 통하도록 하여 나라의 이익을 모두 융통하도록 하더라도 부족하고 걱정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끝에 나는 먼 지역과 물자를 교통한 후에야 재화가 늘고 백가지용품. 그러니까 원거리 무역을 특히 강조하는 장면이야. 이건 유명한 북학의에서의 주장이야. 중국하고 교류, 북학의 박제가로 유명한. 가는 중농의 시각이고 나는 중상의 시각이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맞는 거. 1가 상품화폐 근제가 발달한 근대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이건 나의 시각일 수 있죠. 상공업이 발달한. 2가 주로 노론 명문 출신이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이것도 나의 시각이야. 가의 시각이 아니고. 가는 경기도 남인, 권력에서 쫓겨난, 몰락한, 잔반이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권력도 없고. 나는 노론 자제, 서울에서는 권력층 자제들이.
3. 나 서울 부근 경기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 이건 가죠. 4. 가나 17, 8세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개혁론 중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중농파 실학, 중상파 실학.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8. 다음과 같은 학문활동의 예로 적절치 못한 틀린 거. 실학자들은 자신이 살아간 당대의 사회에 단순한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인실로 현재란 과거에서부터 출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절실한 관심이 새로운 역사인식과 문화인식을 고조시킨다. 즉 조선 후기 현실에 대한, 즉 국학 얘기, 현실론, 국학. 다음과 같은 학문활동이 조선 후기 국학론. 1. 백리척을 이용하여 과학적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에 조선 후기 국학. 2. 민족의식을 강조한 동명항평과 제왕후기가 나왔다. 이건 민족의식이긴 한데 조선 후기 상황은 아니야.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 3.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로 확대되었다. 그죠? 국학. 이중의 동사 이득공의 발해고 이러면서. 4. 각 지역의 자연환경, 물산, 풍속, 인심 등에 서술한 이중환의 택리지가 나왔다. 되고 틀린 건 2번 문항. 민족의식 고치이긴 하나 고려시대야. 그래서 안 돼. 다음 문제 9.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짝지어진 조선 후기에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에까지 확대시키므로 한반도 중심의 혁수한 역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권의 책자가 있다. 이종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협소사관 극복. 협소사관이란 김부식의 삼국사기. 우문안의 개구리 같은 한반도 영역을 한반도의 국한에서 봤다고. 그래서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10. 다음 내용이 실린 조선후기 서적에 대해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 즉 세습토지로 정한 뒤에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매매케 한다. 이게 뭐예요? 이익의 한전론이지. 하한선 규제론. 나라를 좀먹는 폐단이 있는데 저 6이 나라의 좀이다. 좀약장사라고 했죠. 누구? 이익. 이익. 다음 내용이 실린 조선후기 서적에 대해서, 즉 이익의 성호사설 얘기. 성호이익. 성호이익.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에서. 자, 1. 거중기와 배다리를 선계할 인물. 누구? 정약용. 저술은 여의당 전서. 2.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은 이름에 돈 들어있다고 그랬지. 유수원, 박지원 하는 거. 그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 그러면 유수원의 우서라는 책자. 박지원의 연암박지원이니까 연암집. 그런 책자들에 실려 있어. 3. 개항 이후 개화파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줬다. 개항 이후 개화파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준 인물은 중인통역관 오경석이라는 사람이야. 그 책은 뭐냐? 해국도지. 세계 역사 지리를 소개한 그림 형태의 책. 그리고 영환지략. 세계 정치, 제도, 풍습 이런 거 소개한 책자. 중국 학자가 쓴 건데 다. 중국에서 갖고 들어온 책자예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4. 문화인식의 폭이 확대되면서 편찬된 백과사전유다. 그렇죠. 성호사설. 이 백과사전이에요. 해당되는 건 4번. 다음 문제 11. 밑줄 그에 대하여 승지 박평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청나라 다녀오는데 북학일을 저술했다. 누구? 박제가 그러지. 그 서문은 누가 썼냐? 스승 박지원이가 썼어요. 북학의 서문은. 자, 그 박제가에 관하여 정조 때 유득궁 이덕무와 함께 규장과 검사관을 역임하였다. 그렇고 나 양반정 등의 소설을 써서 이건 스승인 박지원이야. 다 생산과 소비 관계를 우물을 통한 소비 촉진론을 들고 나왔다. 근검절약이 미덕인 사회에서 아주 혁신적이지. 박제가 우물의 비유 유명해. 나
토지주도 개혁론 후 한전론을 주장하였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이건 이익. 이익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만큼은 매매 금지다 이거죠. 그래서 하한선 규제론이야. 왜? 백성의 최저 생계 유지야. 이게 의도야. 예? 그래서 하한선을 제한한다 해서 한전론 하는 주장이야. 예? 이에 반해서 박지원이는 한선 규제론이 아니고 상한선 규제론이야. 제한한다는데 상한선 규제론이야. 역시 한전론이야. 왜 상한선을 규제하자 하느냐? 이만큼은 내가 농사가 가능해. 그런데 이 땅만큼은 잠 안 자고 농사도 못 져요. 이만큼은. 그럼 이 땅은 놀릴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해? 남한테 소작을 줄 우려가 있어. 그러면 토지개혁안의 목표가 뭐냐? 농민이 자기 땅을 갖고 자기가 농사 지는 거야. 전 세계 토지개혁안은 목표가 다 이걸 뭐라고 그래? 자영농 육성이라고 그래. 자작농. 이게 전 세계 토지가는 로마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토지개혁안. 국민왕의 전민변 정도가 목표가 뭐냐? 자양농 육성이야. 그러니까 자양농 육성에 어긋난다고, 이거는. 왜? 소작농을 만드는 지주가 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얘는 상한선 규제론이야. 이게 누구라고? 박지원이. 박지원의 상한선 규제론. 이건 뭐? 대지주의 발생을 염려해서. 자영농 육성의 위배가 돼서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은 하한선 규제론,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박지원인 중상파 상한선 규제론. 왜? 대지주 발생을 염려해서 한다고. 그럼 그들이 목표인 자영농 육성이 안 되니까 얘기야. 여하튼 제한한다 해서 한전론 이러는 거지. 그런데 제1공화국이 이 상한선 규제론을 응용하죠. 농지개혁안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자, 어디에 실려있다고? 관홍소초에. 한민명전이라는 관홍소초 책 끝에 권말부록이라는데 거기 한민명전이라는 논문이 있어. 거기 실려있어. 그래서 관홍소초라는 책자에 실려있다. 자, 그게 이 박지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것, 박제가는 뭐 가와 다, 즉 2번 이러네. 나는 박지원이고 라는 중농 이익이고. 다음 문제 12. 다음 주장의 학자. 하늘은 짐승에게 발톱불 이빨을 줬는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제 생명도 구하지 못하게 한다.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짐승에게는 후하게 대접하고 귀한 인간에게는 박하게 대접했는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지혜라는 걸 줬다. 그 지혜를 통해서 기술, 예술을 익히게 하였다. 뭐라고 그래, 이걸? 기회론, 논문. 기회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응? 정약용, 이러죠. 여기서 유명한 뭐가 등장해? 이동식 크레인. 거중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 백성을 위하여 목민관이 존재하는가? 목민관, 지방관, 길을 먹자. 이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나는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요? 목민관이 지켜야 할 도리, 목민심서죠. 정약용 대표적인 저술이죠. 대표적인 책이야. 위에는 논문이고 아래는 책이야. 목민심서. 베트남 공무원 필독서. 시험 과목에 목민심서가 있어. 그럼 호치민이라는 현재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지명이라고 하는데 노인네. 호지명이가 땅굴에서 저걸 감동을 받아서 읽었대요. 그래서 베트남 공무원의 필독서야. 예? 지금도 부정부패하지 말고 지방관은 이런 걸 하고 상당히 엄하게 써놨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있어. 베트남은 중요시 하는데. 예? 자, 여하튼 정약용에 관하여. 1. 기도서를 참고 거중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청나라 테렌츠라는 학자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2.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절약과 소비 누구에게? 박제가. 3.
우서에서 산웅공상 직업적 평등 전문화. 누구? 유수원. 18세기 전반 중상파 실학자. 18세기 전반. 이 친구야. 4.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이건 누구? 균전론한 유영원. 유영원의 균전론. 이 유영원의 균전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상파 실학자 누구라고? 홍대용. 천안에 살았던 홍대용. 여기서 요구하는 건 정약용이니까 1번. 수원 화성 세울 때 썼다는 거중기. 다음 문제 13. 다음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 한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생산, 공동분배, 여전론. 이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기회론 하는 것도 있고, 정약용 이 얘기네. 1. 실학의 10대성. 2. 북학. 3. 발해 중심지를 역사지리적으로 고증. 4. 정전제. 몇 번이 틀려? 3번. 그렇지. 북학과는 관계가 없어. 이건 중상파 박지원, 박제가에 해당하는 얘기야. 근데 3번 문항에 발해 중심지를 역사지리적으로 고정하였다. 이 책이 뭐냐? 아방강역고야. 우리 각 지방에 대한 강역, 영역. 우리 영토 연구. 국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약용이가.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으로 책을 썼어. 예. 아방강역고라는 책제. 우리 영토에 관한 고찰 이 뜻이. 발해 땅을 우리 땅으로. 자, 틀린 건 2번이지만. 다음 문제 14. 다음과 같은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한 인물. 이건 앞에서 떠들었으니까. 1호의 영업전을 지정해주고, 이익. 그렇죠. 자, 1. 양반전 호질. 이건 박지원. 2. 반개수록을 저술. 이거 유영원. 전라북도 이 변산반도 채석강 있는데, 거기 반개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썼다 해서 반개수록. 3. 임하경론 의산문답을 통하여 성리학 극복이 부국강병임을. 홍대용. 임하경론에서는 균전론을. 의산문답에서는 뭘 주장해? 의산문답이 중요하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뭘 주장해? 지전설을 주장해. 지전설. 지동설, 지전설을 주장해. 4.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을 저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즉 중화사상 탈피.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이익. 이걸 제자 안정복이가 정리한다고. 그게 동사강목이에요. 삼한정통론 이러면서. 이익에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15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천문학. 천체가 운행하는 것처럼 지구가 운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길어. 제 뭐야? 지전설. 그런데 저 지전설 뭐라고 그래? 무한우주론. 이러죠. 그래서 아까 14번에서 얘기를 안 꺼낸 거예요. 누구야? 홍대용이. 홍대용의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거예요. 이 지전설의 최초 주장은 17세기 반 숙종 때 김석문이라는 학자예요. 김육, 시연역으로 유명한 대동법 충청도 확대로 유명한 김육이라는 사람 친손자야. 그 사람이 역학도해라는 책을 써갖고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을 해. 역학, 주역에 관한 것을 그림 형태로 풀었다. 이런 책인데 역학도해에서 지동설, 지전설을 주장해. 그리고 이 이외에 지전설 주장자로 유명한 건 김성문의 제자인 이익, 그리고 홍대용, 이익의 친구, 그리고 18세기 누구?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또 지전설 주장이야. 지전설 주장이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야.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 조선주기 문화사의 중요 테마 얘기. 중국 중심 세계관을 버린다. 즉 화이론 탈피라고도 해.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 소리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거야.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기여하였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럼 그 땅에 중심이 있다. 중국. 이런다고. 이게 중화사상이야.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아니다. 땅 자체가 돈다. 이런다고. 그러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다. 왜? 땅 자체가 돌으면 네모지면 못 돈단 말이야. 부석이 부러져야 된다고.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안 떨어지더라. 이건 뭐다? 땅이 둥그렇다. 지구 이러잖아. 지동설의 논리. 지동설 주장자.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하는 시각이 나타나지. 한국이 중심일 수 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강조를 이어져가는 거야. 조선주기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몇 번 하다 이렇게 셌냐 또. 여하튼 15분. 자, 1. 선명력 대신에 수시력을. 이건 수시력이란 원나라 역법이야. 원나라 달력이. 고려 때 얘기야. 고려 후기. 이 천상열차 분야지를 처음 만들어 돌에 새겼다. 이건 조선 태조이 성계 때죠. 한양에서 바라본 하늘별자리. 이게 류방택이라는 서산 출신 사람이. 3.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들고 나왔다. 그렇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중심이다. 왜? 동그라니까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 4.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관측한 역법이 나왔다. 이건 뭐야? 칠정산이야. 세종대왕 때. 칠정산. 15세기. 조선후기 천문학에 관해요. 무한우주론하는 지전설. 다른 말로 지동설.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16번. 고려조선 과학기술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대요. 고려 천문관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지 건물을 보고 있다. 가능해요? 고려 천문관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건물을 보고 있다. 가능한가? 고려 천문관측을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요? 응? 서운관이라는 데지. 사천대. 서운관이 사천대니까. 현재 개성에 가면 첨성대 있어. 개성 첨성대. 지금도 남아있어. 국사교과서에도 있고, 나 그 기본 자료에도 있어. 고려 첨성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고려 관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했다. 당연하지. 맞아요. 있어. 개성에 첨성대도 있는데 뭐. 2. 조선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개측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나왔다. 그렇지. 세종 때. 3. 조선 후기에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중국어로 번역된 기하 원본이라는 책이 들어왔고, 기하학, 즉 도형에 관한 연구죠. 기하학. 4. 홍대용은 지구전후를 저술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자전과 공전, 즉 기동설을 소개하였다. 지구전후라는 책자는 최한기라는 사람이야. 이 책이 요즘에 관심이 있어요. 지구전후. 흥선대원군 때 인물이야. 명남루라는 호를 갖고 있는 명남루 총서라는 전집을서 1000권에 해당하는 이 최한기야. 기철학의 대가, 즉 경험주의 철학, 현실 철학의 대가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영의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던 인물인데 거부를 당해서 결국 추대를 못했던 인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은, 최한기의 사상은 후일 개화파한테 영향을 줘요. 개화 철학의 뿌리가 돼요. 오늘날 이걸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있어. 명남루 최한기 사상을. 그게 도올 김용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철학의 대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다고. 이게 최한기라는 인물이에요. 홍대용이 아니고. 홍대용은 아까 뭐라고? 의산문답이에요. 의산문답. 지구전후는 최한기야. 그래서 지구일을 만들어. 최한기가. 지구일을. 지구본을 만든다고.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17번.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학자들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고 백성이 가난하고 농사 짓는데 어쩌고 아까 앞에서도 나온 얘기야. 자, 중상파 실학에 관한 얘기지. 무역 활성화를 해라 뭐 얘기야. 기억, 경기지방 남인의 얘기다. 이건 중농파죠. 니은, 사하능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했다. 이게 중상파죠. 유수원으로 대표되는 중상파. 상공업 발전론. 디귿, 노자당자, 노당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약사를 씹었다. 노당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약사를 씹었다. 틀렸지. 이건 양명학의 시각이야. 명나라 유학. 리을,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력 증대에 관심이 있다. 이게 중상파야. 중농파는 토지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데, 중상파는 토지 생산성 확대에 관심이 있어요. 농기구 개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농파, 중상파가 뭐 농업에 관심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야. 근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요. 중농파는 토지개혁을 통한, 중상파는 뭐 농업기술 개발, 농기구 개량을 통한, 이렇다고. 방법론의 둘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리을이야. 즉 3번이래. 다음 18번. 다음의 내용에서 언급하는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등장한 지리사나 고지도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팔도의 관찰사를 파견, 관찰사는 부목군의 행정을 감찰한다. 9년 아래 멸리통을 두었는데 향촌 주민 중 그 책임자를 선출 임명하여서 수령의 정치 명령을 집행케 한다. 뭐야? 중앙정치, 국가 통치에 관한 얘기죠. 조선 전기. 다음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 어느 때? 이 조선 초기, 즉 조선 전기 얘기야. 구체적으로 조선 초기, 15세기 중앙집권 얘기. 팔도의 지방장관, 도지사를 보내고, 그리고 도지사가 지방을 통제케 하고, 결국 칼자루가 중앙으로 오는 거죠. 중앙집권 얘기. 자, 이러한 1. 대동여지도, 지도표, 요즘 말로 법례라고 하는데 찾아보기. 지도표가 있고 거리는 십리마다 눈금, 방점, 눈금으로 표시하였다. 그렇지. 대동여지도가 그래요. 그래서 지도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지도표가 있어요. 삼각형, 이건 산을 표시한다. 뭐 이런 거. 이 조선방역지도, 조선 16세기 명종 때 재승방약에 의거한 군사 배치지도다. 되는가? 돼요? 16세기 이 명종 때 재승방약에 입각한 군사 배치지도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지문은 15세기야. 중앙집권에 관한 얘기야. 16세기는 사림이 몫을 일으키면서 향촌 자치가 성행한 때야. 지방자치가. 전기라는 점은 되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일치를 안 해. 중앙집권 쪽에 15세기거든. 그 내용이 일치 안 해서 안 돼요. 3. 동국여지 승남. 군역의 위치, 산천, 풍속, 토산물 등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 놨다. 백과사전은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쭉 늘어놨다. 이게 15세기 훈구파 대신 중앙집권을 추구하는 훈구파 대신들이 정리한 책이죠.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이걸 16세기 초 중종 때 살인파가 약간 뺄 것 빼고 추가할 것 추가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신증 동국여지 승남 이런다고 그랬어. 그래서 3번은 15세기 시각이니까 중앙집권을 추구하는 때 돼요. 4. 택리지. 이건 뭐 조선 후기 이중원. 그래서 15세기 중앙집권적 시대 상황과 관련 있는 건 3번 문항이야. 조선 초기는 지도와 지리서가 뭐 중앙집권 북방역 강화를 해서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한 시기야. 15세기가. 해당하는 것 3번이었다고. 다음 19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사학에 관하여 선왕, 정조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야? 순조라는 얘기지. 정조의 아들. 선왕이 항상 정학을 밝히고 사학이 저절로 사라진다 했다. 이 사학이 뭐예요? 천주교 이런 거지. 그래서 사학이 들어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선왕인 정조가 문체반정 사건까지 일으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수학 대비 노력을 했어요. 자, 그에 대한 이런 거요. 그 지문이 날라갔는데. 기억, 그 나눠준 유인물, 기억. 초기 신자의 대부분 남인이나 중인층이다. 돼요? 되죠? 17세기 북인이 학문으로 수용을 했어. 서학, 천주교를. 연구해봤더니 종교들란 말이야. 학문인 줄 알았더니. 18세기 남인이 신앙화를 해. 핍박을 받은 남인들이. 19세기는 박해를 받고. 그런다고 17세기 학문적 수용, 북인. 18세기 신앙화, 남인. 19세기 박해. 남인과 소론들 박해. 자, 니은.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를 수용하였다. 이건 동학에 관한 설명이야. 궁극물론이라는 주문을 외우고 다니고. 이거 동학에 관한 설명이야. 디귿. 평등 이념을 내세워 봉건적 신분질서와 마찰을 빚었다. 되는가? 되죠? 평등을 강조해. 그래서 조선정부가 싫어했어. 리을. 19세기 후반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후반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 영향을 준 건 뭐냐? 지방관의 수탈이야.
아니면 서민의식 성장이든지 무슨 사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맞는 건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다음 20번. 다음 종교와 관련된 서양 책이 들어와 우리 학자들이 가까이 하고 그 보기를 나중에 잘라서 옆에 붙이든지 서양 책자들이 들어와 우리 학자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역법과 기약, 즉 기하란 기약, 즉 도형연구. 정조 때 사대부 이승훈이가 이 이승훈이는 이 정약의 매형이야. 베이징 북경에 가서 서양 책을 들여온데 젊은 학자들이 가를 신봉하였다. 그 가가 뭐라고? 서하, 그렇지. 천주교. 기억, 순조가 즉위한 직후 크게 탄압을 받았다. 그렇죠? 신유박해. 순조가 한 건 아니야. 정순왕후 김씨, 즉 영조가 말년에 둔 부인 정순왕후 김씨가 한 거예요. 왜? 노을은 벽파니까. 벽파 집권기는 천주교 탄압을 해요. 시파 집권기는 탄압을 안 하고. 그래서 정조는 시파들이 권력을 잡는 상황이라 별 탄압이 없었다. 예?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신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사연이 좀 깔려 있어. 니은 말세, 세상이 끝난다. 말세론 도래와 왕조교체를 예언하였다. 통학이지. 후천개벽이라고 했어. 세상이 뒤집어진다. 디귿, 유교의 제사의직을 거부, 사교로 규정받는다. 그렇죠? 리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통학이야. 니은과 리을은 통학, 기억과 디귿은 서학, 얘기야. 맞는 건 2번 문항, 서학. 다음 21, 조선 후기 회화다. 틀린 거. 가는 인왕제색도. 누구? 정선. 그렇지. 인왕산 그림. 나는 실험도. 단원기몽도. 단원기몽도 이 풍속한데 배경이 없어. 풍속화의 특징이야. 단원기몽도에. 자, 그에 대한 설명인다. 틀린 걸 찾아라. 가. 인왕제색도. 정선의 그림으로 북종화법과 이 가는 붓으로 묘사하는 방식. 북종화법과 새롭게 유입된 난정화법. 굵은 붓으로 진하게 그리는 방식을 결합하려 우리 고유인 자연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화법으로 그린 양식이라 해석할 수 있다. 되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진한 색 보이고 밑에 집 있는 듯게 같은 데는 간 붓으로 그렸고 된다고. 그러니까 북종화 양식, 남종화 양식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 겸재 정선, 인왕산 그림. 서울에 있는 이 가 진경산서로 바위산을 선으로 묘사하고 흑산은 묵으로 묘사하고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뭐 북종화 가는 붓 그리고 흑산은 묵으로 묘사하고 뭐 이건 남종화 이런 거야. 그래서 중국 모방에서 벗어나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우리식의 독특한 한국적 산수화가 등장했다. 진경산수화라고 그래서 되죠. 3. 나 김홍도의 그림으로 자신이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빛으로 묘사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캡처 사진작가야. 정조의 명령으로 백성 사는 모습을 그려짜줘. 순간 스냅을 한 거지. 그래서 배경을 그릴 시간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배경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 4번 풍속화로 주로 병풍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그림이다. 뭐에 관한 설명이야? 원래 조선 속화라는 건데 이게 일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민화. 민화야. 민화. 백성들. 민화.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민화네. 이건 작잠 이상 백성이 즐기는 그림이에요. 예술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이거는. 다음 22.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는 건 3층짜리 건물이죠. 17세기 전라도 김제 금산사라는 사찰에 미륵전이라는 건물이야. 금산사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어. 후백제 견훤이가 잡혔던 데요. 거기에 이 미륵전이라는 건물은 17세기에 만든 건물이야. 17세기. 미륵전만 17세기. 오늘날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이야. 저 사찰이 있는 산이 용화산이야. 용화는 뭐라고? 미륵보살이 득도 한 데가 용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김유신이가 운영하는 화랑팀이 용화양도라 부른다 이랬어. 오른쪽은 뭐야? 5층이죠. 지붕같이 생긴 거 대충 쉬어봐. 조그만 건 장식물이고 5층이야. 얘는 속리산 법주사의 팔상전이야.
속리산 법주사의 팔상전. 속리산 법주사는 통신사 때 나왔어. 가희선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중국에서 활약하다가 늙어서 한국에 돌아왔어. 자기 고향이 보은일이야. 보은에 왔는데 신라 정권에 유명한 중국에서 유명한 성녀니까 신라의 경주에 가꿨지. 그런데 이 권력자놈들이 밥 처먹고 싸움박질이 한다고 에이씨 하더니 속리산 보은에 갔어. 그래서 중국에 불경을 갖고 왔으니까 그 보은에 가서 산을 응거한 거지. 그 산을 속세와 이별한 산에서 뭐라 그래? 속리산. 불교 경전을 모았다. 불법이 계신다. 법주사. 이런 거예요. 통일신라 때. 여기에 17세기 목조 5층 탑이 등장해. 17세기 초반에. 이게 뭐라고? 팔상전. 팔상전. 부처님이 태어나서 7발짝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대. 믿거나 말거나. 80세에 파바란 마을에서 음식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일색을 한쪽 면에 가운데 기둥이 있어. 기둥. 저쪽 사진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한 면에 2장씩 4면이니까 8장을 그림으로 붙였어. 그래서 팔상이야. 이게 부처님 일생을 그림으로 붙였어. 자, 이게 17세기 건축물이야. 미륵전은 밖으로 보면 3층, 속리산법주사 팔상전은 5층. 이런데 안에 들어가면 내부는 통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층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부는 연결돼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저 미륵전은 미륵신앙의 중심이고 옆에 속리산법주사의 팔상전은 목초 5층 탑이야. 목탑이야. 목탑. 한반도 유일한 목탑이야. 자, 그에 관한 해설. 기억, 왕실이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만들었다. 왕실이 권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조선주기는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는 때요. 니은 양반지주의 경제적 성장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 양반지주가 돈을 기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저런 대형 건축물이 나왔어. 권력자 양반인들이, 서인들이. 디귿,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그렇지. 어제는 박해받다가 오늘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공식화는 아니고. 그래서 양반은 절에 가고 싶어도 절에를 못 갔다고 부인을 보냈는데 지금은 대놓고 절에 가는 거지. 리을 서민문화욕구. 서민문화욕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서민문화욕구는 뭐야? 판소리, 민화, 한글 소설 이런 거야. 그래서 서울에는 10군데 책 대여점, 새 책점이라고 해서 책 제여점까지 있었어. 조선조 19세기. 그 서민문화 얘기야. 여기는 서민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해당하는 건 니은과 디귿. 즉 3번. 다음 23번. 조선 문학의 동향이다. 맞는 것. 1. 학계에서는 주사성리학을 근거로 이기 심성설의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맞는 걸 찾으래. 주자성리학을 근거로 이기 심성설의 논쟁이 18세기에 크게 일어났다. 되는가? 몰라? 그럼 나도 봐. 2. 건축에서는 국왕의 권위를 높일 목적하에 장중한 건물이 건축되었다. 18세기에. 맞아요? 후기는 혼란이야.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당연히 왕권 떨어지죠. 왕의 독살설이 퍼지는 때라고 했잖아. 2번 문항은 조선 초기 15세기 얘기야. 3. 문학에 있어서 도덕적 기원, 무인의 호탕한 기원을 노래한 시조가 많이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 18세기. 되는가? 안 되지. 이건 어느 때야? 15세기야. 남이장군의 시조 같은 거. 김종서의 시조 같은 거. 호기가라고 그러죠. 호연지기를 펼치는 거. 4.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경산수화가 출연하였다. 되지? 17세기 말에 등장. 18세기 이후에 그런다고. 이건 되네. 1번 학계에서 주자성리학을 근거한 이기심성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에이, 아까 얘기했는데. 어느 때야? 16세기 사단칠전 논쟁. 퇴계이왕하고 그 기대승이라는 광주사람, 전라도 광주사람하고 문제. 사단칠전 논쟁이래.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 얘기야.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걸 이기심성론이라고 그래. 즉 이기론이라고 그래. 16세기. 그래서 18세기 조선 후기 문화사에 해당되는 건 몇 번? 4번 하나야. 진경산수화 이런다고.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개화기 할게요. 개화기. 그 다음 일제, 그 다음 해방이 이렇다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